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종두 의원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6.25 참전용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보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우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역량 약화 우려와 준엄한 역사적 심판 두려워해야 안보 정책, 정치 보복이나 실험 대상 될 수 없어 6.25 전쟁 중 산화한 순국선열 앞에 부끄러운 죄 짓지 말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안보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보 역량은 허물기는 쉽지만 제거는 어렵습니다.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25 발발 76년째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국군 13만 7천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99만 명이 사상을 입었으며 국토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 군경의 희생,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지원과 연대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6.25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GDP는 2,200조 원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도약했고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로 전쟁 당시와 대비 5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고립정책과 국제제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경제 규모가 남한의 1.7%에 불과하고 1인당 GNI도 남한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 격차는 이렇게 커졌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체제 유지와 군사적 우위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30만 대군과 12만 특수전 병력의 대부분을 평양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정찰 위성과 무인기, SLBM 등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며 언제든 도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에 대비한 삼축 체계 구축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의 안보 기반을 다져왔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복무기간 단축 공약으로 부대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 들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듯 보인 데다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모호한 정치인들의 태도에 현직 장관의 군사정보 SNS 공유 파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사실상 안보 공백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극에 달하며 앙규백 장관을 향한 탄핵 소추 청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의 국방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지대에 놓여야 할 군이 현 정부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우려와 분노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안보의 기틀을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마치 도박을 벌이는 듯한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은 국민에게 깊은 불안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시병 고속 당협위원장입니다. 조건 충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안보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6.25 전쟁 중 연합사령관은 프랑스 라파에트 장군이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양받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한국의 안보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전작권 환원 문제가 양국 간의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미국군 대장이 행사하던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시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장은 한미연합참모진을 이끌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위기관리, 작전계획의 수립, 교리 발전, 교육훈련, 정보관리, 그리고 C4I 상호 운용성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0월 전작권 환원의 조건과 시기에 관하여 1.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갖출 것. 2. 북한 핵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갖출 것. 그리고 한반도 완보 환경이 안정될 것 등의 조건을 갖출 때에 비로소 전작권 전환의 시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6년 4월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의 성취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 5월 말에 내일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미 측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좌파 정권 때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임기 내 회수하는 것이 마치 큰 공적이라도 된 듯이 하며 전작권 이슈로 한미관계를 배타적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처럼 비춰져 왔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경이 한반도 안보 역량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약화시키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 논리를 안보의 중요성과 가치보다 앞세우는 것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 일정에 맞춰 앞당길 사안이 결코 아니며 필요 충분 조건 성취가 충분히 검증된 후에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수원시갑 당협위원장 이봉준입니다. 방첩사령부 해체는 모든 문을 적에게 열어주는 이적 행위입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방산 정보활동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전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는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방첩사는 1950년대부터 특무부대, 보안사, 기무사, 안보사를 거치며 북한의 간첩 행위를 예방 응징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방첩 기능과 기무사를 폐지하였고, 대신 방첩 기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안보지원사령부라는 새로운 기관을 군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방첩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70여 년 쌓아온 방첩 역량이 모두 사라지고 방첩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부대원들이 전후방 각지에 분산되면서 방첩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후 22년에 안보지원사령부는 다시 방첩사로 이름을 바꿨으나 이후 12.3 사태를 이유로 이번에 다시 완전히 폐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 기능은 정치 보복적으로 처리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방첩사는 70년 동안 간첩부터 산업 스파이까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국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입니다. 70여 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모두 적폐로 몰면 그 이후 발생하는 적의 간첩 활동을 누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간첩과 산업 스파이 활동을 일삼는 외국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의 방첩 기능을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대에는 기술이나 비밀의 탈취 방법이 비전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기밀과 산업기술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 스파이 처벌 규정처럼 방첩 활동의 기본법 제정을 하는 등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졸속으로 방첩사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멈추길 바랍니다.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입니다. 3.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관학교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사 카르텔을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 사관학교를 도입하면서 현재 태능에 위치한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여 1, 2학년은 공통 기초 과목을, 3, 4학년은 육해 공군으로 나누어 전공 심화 과정을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군을 조직하는 방식은 합동군제와 통합군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합동군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육해 공군을 독립된 조직으로 유지, 병립하는 방식으로 사관학교도 각 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 통합군제는 국방참모총장이 모든 군에 대한 국정권과 군령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관학교도 육해공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참모총장이 모든 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통합군제는 군 내 독단의 위험이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 군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취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통합군제 하에 통합사관학교 제도를 취하는 나라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 독일과 안보 위협이 낮고 6만 명 수준의 병력을 가진 호주, 캐나다 정도입니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약 45만 명의 대군을 하나의 통일된 사관학교 체제 하에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합동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성은 육해공 3군이 독립하여 각자 하나의 축으로 존재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면서 합을 맞추는 팀워크를 의미합니다. 좋은 예로 미국은 월남전 패배 후에 골드워크 니콜스법을 제정해서 합동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군 통수권의 행사가 합참의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군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 군의 합동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전투 경험을 가진 장교들을 합동참모대학에서 교육하고 이들을 합동참모 장교로 보직 관리함으로써 합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 경험조차 없는 생도들에게 합동성을 갑자기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한길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6.15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공사 생도들과의 대화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5.16, 12.12, 12.3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물론 12.3 사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정치 보복성으로 육사 폐교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 명분을 내세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임기 5년에 불과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적 숙이나 군사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담당할 양성기관을 통폐합해버린다면 국군의 전문성 훼손은 물론 특정 정파에 의한 국군의 정통성 부정,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을 제외하면 이걸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태능은 6.25가 인관전에 반발하여 전투에 투입된 육사 생도들이 순국한 곳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 숨지는 곳입니다. 누가 이 정부에게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짓밟을 권한을 주었습니까? 군복무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 방위 근무조차 소명하지 않으려는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정치적 보복을 위해 졸속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미래의 전투력과 지휘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군 경계 임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 후방 경계 임무 등을 민군 협력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국방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따른 부대 경계 감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성결돼야 할 법적 쟁점들도 많은데 충분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간업체에 총기를 소지하게 허용하는 것일 수 있는지, 만약 교전이 발생할 경우 민간인이 전투원으로서 전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민간업체의 직원이 노동 상권을 주장하며 파업시 발생할 안보 공백 문제, 중국과 같은 외국업체나 외국인이 경배업체로 참여할 경우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사설 군사 보안 업체를 고용하여 군사적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군사 보안이나 자국 영토 방위에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보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안보의 실패는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보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이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위 모든 조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힘을 빼 평화를 운에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 전투력을 다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난 1년의 선택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들이 고귀한 희생 후에 지켜진 국가의 안보를 준비되지 않은 정책 실험과 이념적 편향으로 휘순하는 것은 순국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일입니다. 후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토와 국민을 지킬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2명 일동, 고강철, 고기철, 고석, 광래경, 권순영, 김기남, 김도훈, 김동원, 김동완, 김용석, 김민석, 김희택, 문용희, 박경호, 박재순, 박종진, 박용호, 박진호, 서영석, 손범규, 신영락, 안기영, 오경훈, 윤학준, 유영두, 윤선홍, 이길선, 이봉준, 이상규, 이성심, 이용, 이수정, 이주연, 이준배,
이행숙, 장성호, 정동석, 정도희, 정문식, 정용선, 정필재, 조광한, 조미선, 조용술, 최돈익, 최진학, 하종대, 하헌식, 한길용, 하민경, 홍현호, 황도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